시쿵 시즌5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시쿵 시즌5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시쿵.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들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된다 라고요. 맞습니다. 예, 좋은 시는 세대와 계층, 종교와 시대를 초월해서 정서적인 통일과 또 화합, 또 그로 인해서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이 좋은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대체적으로 해결이 된 편이죠. 한시름 내려놓고 살게 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문화적 갈등 현상인데요. 문화적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시쿵, 이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 한 줄에 쿵 했던 적이 있으신지요? 시 한 편에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이고요. 고마운 사실입니다. 이래도 시큰둥, 저래도 시큰둥, 설레임 없이 산다면 글쎄요. 한 번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 한 줄 마음에 품고 아, 이렇게 아름다운 시기도 있구나. 언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시가 하루를 또 이렇게 소중하고 살맛나게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과 마음을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해줍니다. 삶의 안목도 넓혀주고요. 세상에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길러줍니다. 시 읽는 따뜻한 세상. 오늘도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문학 프로 시쿵 함께 건너가 볼까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스쳐가면서 살아갈까요?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 수치에 따르면 일생 동안 우리가 스치거나 만나는 사람은 보통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15,000명에서 20,000명 일생 동안 만나는 동안 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직장, 학교 등에서 마주치거나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중요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얼굴, 이름 기억하고 소통하는 대인관계 범위를 말하는데요. 약 3,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깊은 관계, 그리고 일반적인 친지, 네트워크는 그 중에서 150명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진짜 친한 친구와 가족, 뭐 그런 사람은 몇 명 정도 간직하고 세상을 떠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약 5명에서 15명 뿐이라고 합니다.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데요. 15,000명에서 2만 명을 일생 동안 스치고 만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정작 친한 친구다, 가족이다 하는 사람들은 한 15명뿐이 안 된다고 하니 참 허무하기도 하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의외죠. 근데 막상 카운트를 해보면은요. 정말 3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지만 어디가 참 좋았었다 하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요. 거의 풍경보다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시는요. 정현종 시인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살아가는 얘기, 문학 얘기 이어지겠습니다.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정현종.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앉아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시간에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포착한 시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 것들을 풍경이란 시어를 통해서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시인의 언어에서 뜨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어떤 사람이 정말 풍경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사람도 하나의 자연 사물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는 순간은 평범한 순간이라는 점에서 가슴이 콩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첫연에서 보면 앉아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시간에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앉아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시간에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잡담으로 시간에 이스트를 넣는다. 이 표현이 좀 생소합니다. 이스트 하면은 빵을 부풀릴 때 쓰는 거잖아요. 사소한 잡담이지만 삶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격이 없는 대화, 당연 하나의 풍경이 되겠죠. 이 시는 세 연으로 되어 있는 길지 않은 시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나 하나에서 풍기는 향내인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풍경이 그려졌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풍경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 풍경을 바라보는 시인과 함께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앉아서 차를 마시는 그것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풍경일 때 느끼는 행복은 정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 같아요. 얼마나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과 어긋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 사람이 풍경이 되겠습니까?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튀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만의 그 아집, 또 나만의 색깔, 독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그런 것이 풍경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풍경이 존재하고 매일매일 다른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이런저런 모습의 풍경들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우리들인데요. 고즈넉하고 아늑한 풍경이 있는가 하면요. 눈살 찌푸리게 하는 풍경도 많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이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는 건요, 어우러졌다는 말입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주변 환경에 또 다른 사람과 혹은 사회와 어떤 사물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조화를 이룬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 맨 마지막이 더 감동입니다.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할 때는 없다.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그럼 언제일까요? 뭐 대단하게 멋지고 화려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도드라지거나 얼굴을 붉히면서 다투는 모습은 뭐 더더욱 아니겠죠.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책을 읽거나 천천히 걷거나 꽃을 들여다보거나 멀리 노을을 바라보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과 나의 풍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평범한 어휘와 시적 진술로 삶의 철학적 통찰을 담아낸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정현정 시인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시 속에서 적나라하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시인입니다. 그의 시에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아서 영원히 늙지 않는 동심이 담겨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는 발견하는 기쁨, 그 놀라움이 느껴지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견에 대한 도취, 그리고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탄성. 오늘 나눈 시도 그 중에 한 편인데요. 사람을 풍경으로 발견한 시였습니다. 이 시를 쓴 정현종 시인은요. 1939년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요.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1965년 현대문학의 박두진 시인의 추천 완료로 문단에 데뷔했고요. 한국문학작가상, 연합문학작가상, 이산문학상, 대산문학상, 미당문학상, 공초문학상, 경암학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사물의 꿈, 나는 별 아저씨,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세상의 나무들 등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이 시는요. 그의 두 번째 시집입니다. 나는 별 아저씨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사람이 풍경이 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집과 욕망에서 벗어날 때 주변과 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라는 말이겠죠. 잘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보람된 날들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인데요. 두 번째 시는요. 이문재 시인의 어제보다 조금 더 라는 시 들어볼까요? 어제보다 조금 더. 이문재. 어제보다 조금 더. 어제보다
더 젊어질 수는 없어도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해질 수는 있다. 어제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어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나눌 수는 있다. 어제보다 더 강해질 수는 없어도 어제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있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어도 어제보다 조금 더 생각할 수는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는 시어와 조금만 더라는 시어에서 어떤 의지와 악력 같은 것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조금만 더 나아져도 조금만 더 바뀌어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는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을 알고 싶으면 어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내일을 알고 싶으면 당연 오늘이 잘 쌓아져야 하는 거겠죠. 원인을 살펴야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린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목표가 있을 때, 뭘 하겠다, 뭐 이런 것들 많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다, 그런 분석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 시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냥 보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뭐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뒤로, 내 뒤로 그림자처럼 하나 둘 쌓이는 것이 촌각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더 젊어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정말 얼마나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이루어진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럴수록 인생이 힘들어지고 허무해지는 것을 느끼며 살았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려고 이렇게 체면도 구겨가면서 아둥바둥 건강도 돌보지 않으면서 아둥바둥 살았던가? 하는 생각.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재 삶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시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 외에, 보여지는 삶 외에, 목표 외에 인간으로서 그 숭고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또 있잖아요. 어떤 아리글을 읽었는데요. 늙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점점 음악 용어로 말하면 그 디미누엔도라고 하나요? 점점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노인에게는 어제만 있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노인에게 미래가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의 삶이 곧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모습, 남겨진 모습을 보고 미래가 줄기를 잡고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어제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나눌 수는 있잖아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면요. 더 좋은 것, 소중한 것을 선물처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이 시귀가 정말 감동이네요. 어제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어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나눌 수는 있다. 어제보다 더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이 시끼가 마음 저 단단한 구석을 훅 치고
갑니다. 이 시를 쓴 이문재 시인은요, 1959년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를 공부했고요. 1982년 동인지 시운동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내 젖은 구두를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지금 여기가 맨 앞, 혼자의 넓이, 꿈을 꾸게 하는 꿈이 있다 등이 있고요. 김달진 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지훈 문학상, 노작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뉴스 한 꼭지 들어와 있습니다. 편운 조병아 시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조병아 문학관에서 편운 조병아 시인 미발표 시집 출간 기념전 사랑의 바람이 뜨거이 불어옵나이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편운 조병아 시인 하면은 일상적이고 쉬운 언어로 고독과 인생의 의미를 노래한 시인입니다. 조병아 시인이 사후에 문단에서는 편운 문학상을 만들어서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병아 시축제를 맞이해서 특별 기획전 사랑의 바람이 뜨거이 불어옵나이다는 편운 조병아의 미발표 시집 출간을 기념하면서 개최되는 전시인데요. 1958년 조병아 시인이 작은 스케치북에 기록한 시 28편과 꽃그림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1955년 조병아 시인의 베스트셀러 시집이 있었는데요. 사랑이 가기 전에 라는 시집이었는데요. 이후에 허무와 고독이라는 철학적 명제를 시로 상상화하던 조병아 시인에게 비밀의 사랑이 있었나 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랑이 안겨주는 고뇌와 슬픔을 시로 승화시키면서 그 시에 꽃그림을 장식해서 이 노래는 당신과 나만이 아는 노래라고 기록해서 평생을 간직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바람이 뜨거이 불어옵나이다는 2026년 봄 70년의 봉인을 풀고 새롭게 출간된 조병아 시인의 55번째 시집 제목이기도 한데요. 1950년대 후반 가장 순수하고도 뜨거웠던 시인의 내면 세계를 증명하는 육필 원고들이 한 권의 시화집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집 출간을 기념해서 2016년 전시됐던 조병아 시인이 직접 그린 스케치, 미공개 자료들을 정리해서 새롭게 전시장이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는 올가을 9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국 방문 있으신 분들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문화활동이 될 것 같네요. 조병아 시인은 1949년 버리고 싶은 유산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이후에 작고하기까지 창작시집 53권, 수필집 37권, 화집 5권 등을 비롯해서 총 160여 권의 저서를 출판한 작가입니다. 시인이자 교육자, 화가, 스포츠맨, 럭비 선수였기도 했다고 하네요. 조병아의 트레이드마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정 베레모와 파이프였다고 합니다. 지난주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더위와 습도가 기승을 부렸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더위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문학 프로 시쿵.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 낯선 길을 걷다 보면 먼저 웃는 바람이 있었지. 저무는 빛을 따라가다 하나둘 계절이 물들었네. 손끝에 머물던 작은 온기 말없이 흘러간 하루. 웃음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늦었네. 구름은
자리에 있네. 발걸음은 멀어졌어도 향기는 남아있고 돌아보면 늘 그곳에 따뜻한 빛이 서 있었네.